시작해볼게요. 그럼 일단부터 좀 얘기해볼게. 리뷰를 좀 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좀 얘기해볼게. 저번 시간에 내가 곱셈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곱셈공식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좀 더 크게 적어볼게. 그리고 여기서 좀 몇 가지만 뽑아서 좀 얘기해볼게. 근데 중요한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좀 얘기해볼게.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있죠? 이런 형태의 식을 잘 외우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돼. 3 보이시죠? 3차죠? A 세제곱 B의 세제곱. 그렇죠? 이거까지 괜찮지? 이렇게 그대로 써보세요. A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좀 이게 그 다음에 나온 형태를 잘 외우셔야 돼. 여기서 3차다 보니까 개수가 3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괜찮지? 이거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차수를 한 차수 낮춰서 A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차수 더 낮춰서 B를 쓰시고. 괜찮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은 3 곱하기 A B 제곱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있지? 이건 이런 형태의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살짝 좀 변형시켜볼게. 어떻게 변형시켜볼까 하면 3부터 시작해서 B제곱까지 있죠? 이거를 공통 인수로 뽑아볼게. 그러면 3AB로 이게 적으면 여기에서 뒤에 나온 형태가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지.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A 세제곱부터 B 세제곱만 남기시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형태를 반대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형태가 이렇게 됐거든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시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쓰실 수 있고 이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공식 외울 때는 이거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내가 썼던 요 뒤쪽에 나온 요 형태 있죠? 요거를 더 종식하셔서 잘 좀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시켜서도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부호를 좀 반대로 내가 써놓거든.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쓴다는 거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플러스 기호 썼잖아.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로 이렇게 새로 바꿔볼게.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B세제곱 앞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바뀌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죠. 맞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어떻게 되고 홀수 차수지. 홀수 차수니까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 잘 되니?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형태도 살짝 바뀌게 돼.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앞에 있는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 바뀌게 돼.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 원래 공식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셔. 쭉 뻗어서 A-B의 전체 세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거 전개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A 세제곱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B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바뀌시고 B 제곱 맞추시고 여기서 B 세제곱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 부호는 내가 말한 형태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먼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 맞죠? 그래서 앞전에 플러스 나올 때는 다 풀. 이거는 마이너스 먼저 나오고 풀 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어.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로 좀 넘어볼게. 이것도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거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는요. 우선 마이너스가 나와.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호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바뀌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바뀌어. 괜찮니? 이 정도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먼저 나오면 풀 마이너스. 풀은 무조건 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곱셈공식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 있죠? 되게 중요하면서 기본인 형태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봤고 이외에도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볼게. 뭐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냥 밑에다 좀 써볼게. 좀 글씨를 크게 써서 정리는 좀 안 되긴 한데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얘기해볼게. 이런 형태로 나와요. 문자를 내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C를 추가시켜서 요거의 전체 제곱도 나와요. 이것도 잘 외워주셔야 돼. 이것도 이제 금방 외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A, B, C의 전체 이제 제곱을 그냥 시켜주시면 돼. 아까랑 똑같지?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거 2차죠. 2차, 차수가 2차니까 개수가 2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개인 형태가 A, B,
BC, C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변형 형태가 있어. 우리가 아까 썼던 걸 살짝 요것만 남겨놓고 한쪽 몰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제곱부터 C 제곱만 넘겨주시고 이 오른쪽 형태 있죠? 이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넘겨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만 남겨주시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그대로 쓰시고 A, B, C에 전체 제곱으로 맞춰주시고 이걸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 B, B, C, C, A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형 형태도 있죠? 같이 좀 외워두시면 돼. 알겠지? 느낌 이쪽까지 좀 괜찮니? 공식 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몇 가지 더 좀 소개시켜줄게. 좀 뭐 형태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두셔야 돼. 지우고 자, 이런 형태로 써볼게. A 플러스 B가 있죠. A 플러스 B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에 관련된 2차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곱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했어. 그럼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봤던 형태랑 비슷하거든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 1차죠, 2차죠, 3차죠, 마찬가지로 1차죠, 2차죠, 3차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 밖에 살짝 달라지거든. 이건 A-B가 돼요. A-B가 오면은 뒤에 있는 부호가 다 풀풀이야. 풀풀로 이거 구성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A 세제곱, B 세제곱 그대로 오시는데 부호만 마이너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소개시킬까? 이건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세제곱 취해준다는 얘기지. 이런 공식도 나와. 다만 여기까지 포함되진 않고요. 이게 뻗어나와. 3A, B, C 이런 형태.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렇게 돼. A, B, C의 합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태가 A, B, C에 관련된 2차식으로 구성돼. 그래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지. A, B, 그 다음에 B, C, CA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냥 잘 외워두시면 돼. 무조건 그냥 암기하시는 거야.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볼게. 여기 뒤에 있는 A, B, C에 관한 2차식 있죠? 이게 살짝 바뀌거든?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또 당연히 외워두셔야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2분의 1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A-B의 제곱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B-C가 되시고요. 의 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C-A의 제곱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그 유도 과정이 좀 궁금하지 않니? 유도 과정도 함께 좀 숙지하시면은 공식을 외우는 게 좀 편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 좀 소개시켜줄게. 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 이걸 그냥 위에다 써볼게. 이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신축각을 좀 볼게. 이걸 이제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사실 1이 붙었다고 볼 수 있죠. 1 곱하기 이거지? 괜찮지? 1 곱하기 이거지? 그럼 1을 이렇게 좀 나눠보자고요. 2분의 1 곱하기 2로 좀 나눠보자고. 괜찮지? 2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신단 말이지.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있잖아. 이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연결시키면 전개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전개시키면 이것만 뽑아서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표현해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2a 제곱해서 그냥 2만 곱해주신 거지.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고 그대로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잘 붙이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게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리가 돼요.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분리가 되고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B제곱 써주시고요. C제곱 써주시고. 자, 이렇게 일단 분리한 다음에 몇 가지 좀 골라볼게. 어떻게 골라볼 거냐면 A제곱 보이시지? B제곱 보이시지?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그쵸? 세 개 하나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밑에다 좀 써보세요. 밑에다 써보시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A제곱, 그 다음에 2AB,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될 거죠. 괜찮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형태도 내가 몇 개만 좀 뽑아서 얘기할게. A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C제곱으로 분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CA 이렇게 좀 분리시켜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결국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A제곱이지? A, 그렇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지. 마찬가지야. 남은 거 이거, 그렇죠? 이거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별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뽑아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B하고 C니까 B제곱, 그 다음에 2BC, 그 다음에 C제곱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세 개를 좀 묶었어. 세 개를 묶은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완전제곱식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해볼게. 완전제곱식 바꿔줄 수 있으니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시면 되죠. 완전히 바꾸면 이게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잘 되니? 괜찮아? 그 다음에 플러스 관계니까 플러스 그냥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식 보세요.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약간 분리시켜서 전개시켜서 완전제곱으로 분리시킨 형태. 이 형태가 어디 갔어? 내가 쓴 형태 여기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맞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포함시켰죠. 여기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만 여기 앞에다 붙여주면 우리가 쓴 이 형태가 그대로 완성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도 좀 한번 좀 이해하시고 결국엔 이걸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살짝 소개시켜주면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 결합값 자체가 0이라고 주어진다고. 이렇게 0이라고. 그럼 0이라고 주어지면 결국에 이 형태도 0이라는 얘기지. 이 형태도 0이라는 얘기지. 이게 0이라는 무슨 말이야? 이게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 되시고 이것도 0이 되시고 이것도 0이 되셔야지. 여기 이해가니? 완전제곱식이 0이 되셔야죠? 왜? 완전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이잖아. 0 이상이 뭐야?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지. 그쵸? 최소값 0이어야지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이렇게 된다고. A가 B랑 같으면서 맞지? 그 다음에 B랑 또 C랑 같다. 이런 식이 완성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하고 C가 이제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로 주어져.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A부터 C까지 변의 길이가 같다는 무슨 말이야?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식까지 잘 외워주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이 식 자체가 삼각형,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 거기 연결줘서 잘 숙지해 주시면 좀 괜찮을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곱셈 공식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해줬고, 일단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PHS 특강이라고 해서 중2 대상으로 해서, 중2잖아요. 중2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등 상하 과정을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너네가 중2이기 때문에 고등 수상하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야. 물론 아이들마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다르긴 하나 그래도 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거 수상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이거 내신 기출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강의하잖아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을 일단 이렇게 하려고 그래. 좀 개념 설명 위주로 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 부분 강조해서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일단은 진행 상태 좀 본 다음에 너네들이 좀 잘 풀고 좀 이러면은 좀 수준이 높아서 좀 어려운 문제도 같이 좀 섞어서 문제도 좀 풀어줄게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너네가 수업을 잘하는 건 알고 있어. 전체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망도 강한 것도 알고 있어요. 중2인데 고등 3화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런 학생들이 전국에 몇 명이 되겠어?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잘한다는 건 그러니까 맞는 거죠, 혹시.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가 이제 방학 동안에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하는데 최대한 너네가 방학 동안에 잘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좀 소개를 좀 어머니한테 좀 받겠지만 우리가 수업이 이렇게 되잖아. 4시간 수업이에요. 4시간, 이제 정규 수업이 4시간 말이죠. 정규 수업이 4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클리닉 시간이 이제 포함이 되죠. 클리닉이죠. 물론 이제 클리닉 수업은 이제 시간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제한한 거는 일단 1시간 내지 2시간이야. 최대 2시간이고요. 한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클린 시간이 나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클린 시간에는 세부적인 걸 내가 잘 뽑아준다는 얘기야. 세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여기서 실방 강의 하는데 세부적인 걸 내가 좀 얘기해주는 좀 한계가 있잖아. 그 부분을 내가 클린 시간에 잘 얘기해준다는 얘기지. 그래, 클린 시간에 좀 이렇게 얘기해볼게. 클린 시간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 있죠. 세부적인 좀 부족한 부분 있죠.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겠다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뭐 보충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클린 시간 많이 좀 활용하세요. 내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6개월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만 했기 때문에 클린 시간을 더 선호할 것 같아. 이게 더 익숙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치워볼게요. 글씨를 좀 크게 쓰기 때문에 쓰고 자주 좀 지워야 돼.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간대도 좀 얘기해 줄게요. 화목 이렇게 있죠? 화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죠? 좀 빨리 진행되죠? 9시부터 1시까지 되시고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에는 이제 1시 30분이 돼요. 1시 30분부터 이거 당연하죠? 4시간이니까 또 5시 30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4시간, 4시간씩.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클리닉 시간이 포함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 회차는 뭐 잘 알까는 모르겠는데 1월에 있죠. 1월에 10회차야. 1월에 10회차고요. 2월에도 10회차야. 딱딱 들어맞아서 이제 20회차 이렇게 내가 구성했고 그럼 1월에 10회차는 뭐하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수상하는 거예요. 수상하시고 2월에 뭐하냐? 수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상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볼게요. 수상 있죠? 수상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긴 한데 크게 이제 3가지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첫 번째는 다항식이야. 우리가 일단은 다항식 연산했죠? 그 부분이 어쨌거나 크게 포함해서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방부등식이야. 방부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도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도형의 방식이 있죠. 이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번에 원에만 했던 특히나 도형 방식에서 원방이 어려워. 여기서 원방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지. 원의 방정식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으로 좀 어려운 파트가 방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지. 방부등식도 나는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 낮춰서 이제 다항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원래 구성원이 도형방식하고 방부등식하고 다항식 하려고 그랬으나 너네가 너무 이거 뭐 하면은 너무 멘붕이 올 것 같아서 좀 얘기하니까 너무 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일단은 1월 달에 수업할 때 있잖아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긴 했어요. 진행을 하긴 했는데 학생마다 뭐 요구 수준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 만약에 내가 좀 초반에 좀 원의 방정식이나 그렇죠? 여기 했는 뭐 도형 이동이나 이 파트를 좀 먼저 하고 싶다면 이거는 내가 클린 시간에 따로 봐줄게. 알겠지? 그리고 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뭐 숙제 지금 뭐 오늘 배운 뭐 한 등씩 받았는데 뒤에는 뭐 도형 방정식 더 받고 싶어. 그럼 얘기하세요. 내가 더 줄게. 그래서 이 도형 방정식 관련돼서 숙제 내주면은 거기에 관련된 좀 모르는 문제나 좀 궁금증은 클린 시간에 얘기해 주겠다는 거지. 알겠지?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수사는 일단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되고 수화 얘기해 볼게요. 수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2번에 들어가요. 수하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거든. 일단 첫 번째는 집합 명제예요. 집합 명제고, 집합 명제는 논리성 관련된 파트라 보시면 돼요. 논리에 찾는 파트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되실 거고, 그래요. 하죠. 계속 얘기하실 거는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먼저 나와요. 경우의 수가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조합과 순열이 나와. 조합과 순열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잘 신경 써야 될 부분은 2번하고 세 번째 파트예요. 2번하고 3번 파트 있지. 이거를 잘 신경 써야 돼. 특히나 아이들이 함수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과 순열 파트 이걸 좀 어려워해.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는 내가 2번, 3번 케이스 있죠? 이걸 잘 집중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조합과 순열이라는 거는 나중에 선택감 배울 때 있죠? 화통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워.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그 선택 과목에서 얘기해 줄게. 너네 아주 중2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볼 때 총 세 가지 과목을 봐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목을 보는데, 수원, 수투 있죠. 수원, 수투는 고등 상하 있죠. 고등 상하가 선행이 돼야 돼. 고등 상하가 선행이 된 상태에서 수원, 수투를 배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상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수원, 수투에서 구멍이 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은 보통 이제 고3 때 배워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고2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 그렇죠? 여기 인근 지역 학교는 고2 때 많이 배워. 그래서 선택 과목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누. 여기 오른쪽에 잘 써볼게. 일단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화통이 있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배워요. 미적분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하를 배워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지금 문이과 통합됐잖아. 그래도 그 문과 지망생들은 확통을 많이 선택해. 대부분. 우상에서 확통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과 지망생들 있죠. 이과 지망생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많이 좀 유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보는 게 많이 유리해졌다는 얘기야. 알겠니? 물론 이게 좀 어려워요. 문과 지망생들한테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은 그래도 선택 안 하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해. 근데 이제 이과생들은 좀 수학을 좀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적분 내지는 기하를 선택하는데 기하보다는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얘기예요. 미적분이 퍼센트가 50%가 넘어요. 기하는 뭐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과생은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비율은 한 50% 정도 되고. 알겠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준 거야. 아직 뭐 이거 꼭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좀 얘기 좀 해줬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해봤고 이제 수업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죠. 좀 지워볼게. 6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커리큘럼에서 좀 들어본 적 있니? 좀 들어본 적 있겠다. 그렇죠? 6회는 뭐 미적분 선택해? 그럴 생각이?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자, 그래서 대형이 아직 고집이 못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줄 거고 이렇게 또 오늘 2단원 이렇게 나갈 거거든.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아보고. 그래 대형아 지금 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못 들은 부분 있지? 네. 그건 내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 내가 서두에 얘기한 부분이 국제공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뽑아서 좀 설명했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제 2단원 나가는 거야. 2단원 나갈 거고 그 보시면 2단원 한 글씨가 나머지 문이죠. 이것도 내가 중요한 부분 뽑아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아마 너네 한 글씨하고 방정식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잘 기억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볼게. 그 방정식 한 글씨에서 한 글씨 방정식
항등식 얘기해볼게. 항등식은 있잖아. 너네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는 게 좋아. 여기서 막 서술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잘 안 들어와. 근데 이렇게 좀 써볼게. 항등식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0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이렇게. 네, 좀 심플하게 나. 여기 혹시 화학? 네? 여기 혹시 화학인가요? 아니요. 수학. 그래서 항등식의 대표적인 식이 이런 형태거든요. 대표적 샘플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지금 x 보이시니? x 보이시죠? x가 뭐야? x가 문자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x를 보통 이제 변수라 하지,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x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값을 좀 대입을 좀 해보겠다는 거지. 특정한 값 대입하면 아무거나 되겠죠. 1을 대입해보세요. 1을 대입하시면 결국에 좌변값이 어떻게 됐어? 당연히 0이 되지. 왜? 0 곱하기 1이니까. 괜찮죠? 이거는 당연히 0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등식은 성립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성립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렇게 쓸 수가 있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가 되셔 이게 또 0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성립하지. 하나만 더 해보지. 뭐 10에 4승을 대입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0에 4승을 대입해볼게. 좀 크긴 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마이너스 10에 4승을 대입해봤자 이것도 당연히 0이 나오지. 왜?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립하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샘플을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x가 변수인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은 내가 이렇게 좀 써본다는 거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있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를 제대로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 이거를 좀 착각하거나 좀 헷갈리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있잖아?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샘플을 좀 들어볼게. 지금 내가 쓴 샘플 있잖아. 굉장히 쉬운 샘플이야. 0 곱하기 x는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거보다 살짝 좀 변형 형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나와요. 2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나와. 이 보시면 좌변하고 우변 같잖아. 당연한 거지. 이걸 우리가 항등식을 하래. x가 하는데 항등식을 한다고. 이걸 살짝 변형시켜볼게. 2x 플러스 3 있지. 우변에 2x 플러스 3을 좌변을 넘겨봐. 그러면 좌변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묶어볼게. x로 묶어보세요. 그럼 2-2가 되지. 괜찮아? 넘겼어. 그렇죠? x로 묶었어. 그렇죠? 동량이잖아. 동량이지 묶었어. 그 다음에 3을 넘겨보세요. 3-3이지. 우변값은 뭐야?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게 뭐야? 이거 어떻게 돼? 0 곱할 때 x 플러스 0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0은 의미 없죠? 이렇게 없고 0 곱하기 x는 0이다라는 내가 처음에 썼던 요식과 딱 들어맞잖아.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쓴다. 이게 또 얘기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연장시켜서 또 이런 형태로 들어볼게. 이게 오른쪽에 써볼게. 이런 형태의 2차식이다 할게. 자, 이게 2차식이고요. 당연히 우변에도 그대로 같은 형태로 좀 써볼게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가 항등식이야. x가 항등식이라고. 왜? 차수가 높아져도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좌변을 이렇게 딱 당겨보세요. 그러면 3-4가 대신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동량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1 넘겨주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 0이고요. 이거 0이고 이거 0이죠. 이렇게 써보시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틀어 보세요. x에 관련된 그렇죠? 2차식이 추가가 됐으나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여기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지? 괜찮지? 차수가 넣어도 아무도 의미 없다는 거지. 이거 당연히 0이지? 어떤 값 대입하더라도 이거는 의미 없지. 결국에 요 값이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야. x 값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썼던 요 형태 있죠? 요 형태도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시켜볼게. 하나만 3차식 추가시켜볼게. 자, 이런 3차식도 당연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써볼게. 이런 형,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5-9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1-1이죠. 그 다음에 1-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0, 0, 0, 0 이렇게 맞지? 해주면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이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x제곱을 항등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차수분 넣으시. 자 그렇게 해서 항등식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 대표의 샘플 이렇게 쭈루룩 잘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유기 어저께 좀 잠을 좀 못 자니? 이거 몇 시간 잤니? 네 시간.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이게 수업들이 힘들겠다. 잠을 못 자서. 그럼 좀 커피 먹니? 아니. 그럼 잠 어떻게 깨? 캬캬캬. 그래.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는데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방정식 있죠? 방정식. 왜 내가 방정식 소개해 주냐면은 항등식 배울 때 있지 방정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 반드시. 괜찮지? 자, 방정식도 당연히 얘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겠지? x 플러스 2가 0이라는 식이 있다 이렇게. 아까 형태가 좀 달라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이게 1이죠. 1이고 1은 당연히 0이 아니지.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 항등식 뭐라 했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한다 했지. 이거는 어느 특정 값 대입했더니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1을 대입해볼게. 1을 대입해도 이 값이 어떻게 되니? 3이 되죠. 3은 0이 당연히 아니지. 이것도 성립하지 않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값을 대입해볼게. 마지막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이거 0 나오죠. 0은 0 맞지? 이때는 맞네? 이때가 성립한다. 이거 여기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x에다 어느 특정 값을 대입했는데 이때는 성립 안 되고 이때는 성립되는 형태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특정한 x 값에 따라서 특정한 x 값에 따라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 정도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x에 관련된 1차 방정식 이런 형태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차수 좀 높여볼게. 자, 이런 것들 당연히 방정식 되겠지? 우리 많이 봤잖아 방정식. 이거 당연히 방정식 맞지? 차수 높여지기 빨리 맞지? 그리고 이런 3차식 있어? 이런 3차식을 써도 이것도 당연히 방정식 되는 거 맞지? 이해되지? S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실이 되기도 하는 형태잖아. 이렇게 알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항등식 이제 내가 얘기하면서 방정식까지 뽑아서 좀 얘기해 준 거야. 이 개념이 잘 알고 계시면 돼. 또 이것도 이제 좀 지워볼게. 이거 여기서 다시 좀 써보고. 앞으로 좀 글씨를 좀 크게 쓸 거야. 글씨 좀 알게 되시고 금방 잘 보일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표현됐는데 그 첫 페이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야. 다만 여기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항등식이 여러 가지 표현 지금 보이시죠? 이건 좀 잘 기억하셔야 돼. 이 그림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 x값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했지? 이 말은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요 네 가지 표현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이해도 같이 해주세요. 괜찮니?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미정계수법 보이거든?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그 미정계수법 있잖아. 항등식의 파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 항등식인데 항등식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정계수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거든.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개수비교법이야. 개수비교법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되는 거지. 수치대입법. 사실상 미정계수법 의미 자체를 구체화해서 알 필요는 없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정계수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개념하고 여기에 파생되는 예제를 잘 좀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뽑아볼게. 일반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죠. 개수비교법은 마찬가지로 개수 보이지 개수. 개수를 잘 보시면 돼. 말 그대로 있잖아. 동량끼리 비교해서 거기서 이제 개수를 뽑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들어볼게. 2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이 있어.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있어. 맞죠? 그럼 내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한 거는 동량끼리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지. 동량끼리 비교하시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a고 2지. 그래서 a가 2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상수함 보이시지? 3 보이시지? 그 다음에 b랑 상수함 보이시지? 이렇게 또 동량끼리 비교해서 b가 3이다. 이렇게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된다면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그럼 좀 더 이걸 좀 연장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3차식이야. 뭐 이렇게 3차식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볼게.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고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수만 늘어나는데 앞에 있는 저 개수만 비교하면 A가 1이고요. B가 1이고 C가 1이고 D가 1이다. 이렇게 낼 수 있지. 이게 개수비교법이고. 간단하지? 그래서 개수비교법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 있죠. 자 수치대입법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미정계수법에서 파생되는 건데 자 내가 여기서 좀 이런 예를 들어볼게. 그 밑에 있는 샘플이긴 한데 a 곱하기 x-4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x-3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형태가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죠. 좀 나뉘기도 좀 어렵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치대입법은 뭐냐면은 여기 x에다가 있잖아 특정한 값을 대입한 형태로 이게 수치대입법이거든. 이렇게 얘기해볼게. x에 특정한 값을 대입한다. 특정한 값 대입.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하는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식을 이제 오른쪽으로 좀 빼볼게. 결국에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한다 했지. 걔는 만만한 값이 2인데 그리고 3이고 맞죠? 막 2를 대면 이게 날라가거든. 그래서 쉽다는 얘기야. 내 말 좀 이해가니? 2를 대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가 x가 되잖아. 그렇죠? 이게 되면 2가 되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형태를 뽑을 수 있죠. x에다 3을 대입하지. 3을 대입 이렇게 날라가시고 이게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가 되죠. 이게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x에다 특정 값을 대입해서 여기에 대한 문자 값을 우리가 구해주는 게 수치대입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형태 있지? 잘 알아두시고 여기에 대한 샘플 문제는 뒤에 내가 자세히 좀 풀어줄까?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요. 그래서 뒤에 문제 좀 몇 가지 있는데 문제 푸는 시간은 내가 살짝 줄게. 1번부터 3번까지 는 풀어보시고 뒤에 문제는 내가 대표 문제 뽑아서 일단 풀어